오늘은 75페이지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따지기 다 풀었죠? 다 풀었고 우리 풀이를 지금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풀도록 할게요. 자, 7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하는 거 외에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꼭 가도록 하고요.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어느 중학교에서 작년의 학생 수는 A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 증가하였을 때 올해의 학생 수를 A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자, 요거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의 X%가 증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적으라고 했어요? 식을 알려줬습니다. 그 식에 대한 얘기야. A 곱하기 얼마? 괄호치고 1 플러스 100분의 X로 계산을 하여라. 이 식입니다.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 형태로 현재 A, 이 문제랑 똑같네. 그리고 13% 증가니까 13% 증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3만큼을 계산하라 이겁니다. 얘 계산하면 얼마? 1.13이죠. 소수로 나타내면 1.13이 되고요. 곱하기는 생략해서 A, 1.13A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A는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식 중 가장 큰 값을 골라주세요. 그대로 한번 적용합시다. 이거는 잘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시킨 거 그대로 따라 적습니다. 마이너스 했죠? A, 마이너스 3. 음수를 적을 땐 괄호를 치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마가 되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플러스 3. 이해되죠? 다음 두 번째. 2번.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뭐라고? 마이너스 A. 방금 전에 했잖아. 뭐라고? 마이너스 A가 3이 나왔잖아. 그럼 결국에 얘가 3의 제곱이다. 얼마? 9가 돼요. 맞지? 문제에서 요구한 걸 가지고 앞에서 우리 했잖아. 걔를 풀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2A 제곱. 다음 마이너스 2A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A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지요? 얘 제곱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항상 뭐부터? 항상 거듭제곱 먼저 해야 되겠죠. 거듭제곱 합시다. 마이너스 3의 제곱 얼마예요? 9. 마이너스 2랑 9랑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죠? 다음 4번입니다. A 세제곱. A 세제곱. 음수니까 괄호 치고 그대로 세제곱.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3, 3은 9, 9 곱하기 3은 27, 마이너스 27로 정리가 되고요. 5번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 우리 아까 전에 A제곱 찾았는데 그죠? A제곱 어디 있었어요? 없었네. 그죠? 그럼 그대로 합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A 마이너스 3이죠?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4랑 9랑 더하란 얘기고요. 정답은 5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봤더니 3,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7 5 중에 제일 큰 것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음수니까 괄호를 쳐서 대입하고 계산만 순서에 맞게끔 해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5번입니다. 5번 A와 B가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B는 3입니다. A와 B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A분의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자, A를 보니까 분수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번분수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분모도 분수 B분의 C, 분자도 분수 B분의 A입니다.
요렇게 된 것을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하나 둘의 곱 b 곱하기 c분의 하나 둘의 곱 a 곱하기 d로 정리가 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문제 역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a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 제곱입니다. 얼마?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다. 요거 하나하나씩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고요. 요거 그대로 여기다 좀 내릴게요. 정리를 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분자 계산하자. 3, 3은 9죠. 3이 6이에요. 그죠? 9에서 6 빼면 3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3인데 3은 1분의 3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하나 둘 곱한 건 분모 하나 둘 곱한 건 분자가 되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하나가 있지요. 마이너스 하나 둘 곱한 거 1분의는 생략 가능합니다. 3이 6.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으로 정리되겠죠. 이해됩니까? 할만하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 76페이지 가서 한번 봅시다. 76페이지 10번 한번 볼게요. x의 계수가 마이너스 3 상수항이 5인 x에 대한 1차식에서 잠깐 1차식이에요. 1차식 형태 어떻게 생겼습니까?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생긴 게 이게 1차식이에요. 그치? 이게 1차식인데 x의 계수 a잖아. 이게 3이면 이게 마이너스 3. 그죠? 상수항이 5. 아하, 우리가 찾는 1차식은 이거예요. 이 1차식에서 x가 2일 때 시계값. 뭐라고? x가 2일 때 시계값. x가 2일 때 시계값 어떻게 한다고요? x에 2를 넣으래. 마이너스 3. 생략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적어야지 계산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계산하자. 마이너스 6이죠. 너희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에 5를 더합시다.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요걸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하자 그랬냐면은 A라고 했으니까 아하 이게 A라고요. A는 마이너스 1로 찾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찾아냅시다. 똑같이 그대로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고요. 뒤에 플러스 5까지 계산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6이죠. 플러스 5로 정리가 되어 얼마? 11이 되고요. 이 값을 B라고 합시다. 했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은 A와 B 하나 둘의 곱입니다. 마이너스 1과 11을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11로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옆으로 가서 14번입니다. 14번. 다음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 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에 대한 1차식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저기서 나왔던 형태고요. 1차식은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정리가 되며 x의 계수인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식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된 1차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지 문제 한번 적으면서 정리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고요. 다음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8입니다. 계산이 덜 되었어요. 계산을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계산합니다. 잘 보세요. x제곱의 개수가 있는 애들 동량이죠. x제곱끼리. 다음 마이너스 4x 7x x가 있는 동량. 다음 5 마이너스 8 상수항끼리 동량. 동량끼리 계산합시다. 동량끼리 계산할 때는 어떻게?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을 때는 상수 앞에 곱해진 상수 즉 개수라는 얘기예요. 개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문자 같으니까 계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플러스 3x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3. 이게 1차식이 되려면 오늘 분필이 좀 말씀을 무리네요. 자, 1차식이 되려면 x의 계수는 0이 아니네. 맞죠? 그런데 x제곱이 있어. x제곱이 있으면 2차항이잖아. 2차식이잖아.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 혼자는 못 없어지니까 이것이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요. 맞습니까? 0 곱하기 x제곱하면 0 나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 되어라. x제곱의 개수가 0 되어라. 즉 3 플러스 a가 0이 됩니다. 이 항에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는 1차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77페이지 오우 문제 풀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a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여라. 자, 여러분들 잘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같이 풀어볼 거야. 알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의 2a 플러스 1이에요. 다음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1. 다음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3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a에 관한 1차식이고요. 이 1차식을 계산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근데 분수예요. 분수는 어떻게 하랬지요? 통분, 한꺼번에 쭉 통분합니다. 3, 2, 4의 최소 공배수 12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여기에 4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4를 곱하자. 반드시 괄호 치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거 암산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지만 암산하면 틀립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6을 곱했죠. 그럼 여기도 6 곱하자. 앞에 마이너스 있지요. 6을 곱할 거고 얘 가로 치세요. 반드시 가로 쳐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틀립니다. 3 곱했고요. 얘도 3 곱해서 뭐하라고? 가로 치고 이제 정리를 하라고. 이겁니다. 그럼 이제 다 됐죠. 계산합시다. 분모는 12분의 얘는 얼마? 8a 플러스 4 마이너스 6a 플러스 6 플러스 3a 플러스 9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따라서 12분의 동량끼리 표시를 합시다. 8a 마이너스 6a 3a 계산하면 얼마? 둘이 계산하면 2a에다가 얘를 더하면 5a 다음 상수항 4, 6, 10에다가 얘를 더하면 19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것을 얘로 정리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각각의 분모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12분의 5a 위에 적어도 되고 옆에 적어도 된다라고 했고요. 12분의 19 이렇게 해서 약분되면 약분까지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적어도 되고 얘를 적어도 돼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모두 다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구할 건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의 개수 얘랑 상수항 이것을 합치래. 그죠? A의 개수 12분의 5랑 상수항 12분의 19를 더해 주어라. 12분의 24 약분해서 정리했더니 얼마? 오케이 2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5번에 나오죠. 할 수 있겠습니까? 통분할 때 반드시 괄호치고 정리해서 풀면은 틀릴 일 없습니다. 알겠죠? 이 순서만 지켜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다음 16번이에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치?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죠? 순서만 잘 지키면은 절대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뭐부터? 소가로부터 하고 그 다음 중가로, 대가로, 가로 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또
사칙 연산은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부분이죠. 그치?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자, 괄호 정리를 해서 얼마? 2x-4. 그죠? 우리 아래다 계산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전체 다시 적어도 되는데, 하나하나씩 뜯어서 계산할게요. 2 플러스 x-4입니다. x는 그대로 나왔고요. 2랑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면 얼마? x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계산은 중괄호랑 할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이랑 너랑 계산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뭐라고? 적어보니 3x-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요. 뒤에 가로 안에 있는 게 x-2입니다. 중괄호인데 선생님이 소괄호로 적은 거야. 중괄호 안에 있던 n인데 소괄호로 적은 것 뿐입니다. 맞죠? 그대로 정리하자. 3x-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므로 너희 둘이 계산하면 2x 너희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2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2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얘랑 요 괄호 안에 있는 얘랑 계산하래. 그치? 여기 한번 적어볼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여기 괄호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니까 가로는 적으나 안 적으나 똑같죠? 그치? 그래서 이 가로를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대로 계산해서 정리하면 어이 뭐야? 1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순서만 지키고 풀이 과정만 잘 적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노력에 따라서 맞추냐 틀리냐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천천히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리를 맨날 못해서 그렇지. 그죠? 다음 18번입니다. 18번 한번 볼게요. n이 짝수일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자, n이 짝수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리고 3x 마이너스 5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6x 라고 나옵니다. 자, 얘를 간단히 하세요. 근데 앞에 곱해진 애가 이상해.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n은 짝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를 짝수번 곱할 거잖아. 맞지? 모르면 우리가 적어봐도 돼요. 마이너스 1의 n이 짝수 2 4 6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이 왜 간격을 좁게 했을까요? 1이죠. 마이너스 1의 6제곱도 1입니다. 이거 곱하는 거 아니고요. 1을 6번 곱하라는 거예요. 6번.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6번. 그래서 1이에요. 맞니? 그럼 얘는 1이니까 그대로 나오겠는데 1 곱하나 마나잖아. 얘는 3x-5입니다. 그럼 얘는 봐봐. 1 빠졌어. 뭐라고? 1 빼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1 빼면 얼마?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지수가 홀수.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죠.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죠.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맞죠? 플러스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이 얘기는 뭐라고? 그냥 마이너스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괄호 타고 2-6x. 이해되니? 이해되니? 다시 자, 요 놈을 계산했더니 이 놈은 얼마? 1이고요. 요 놈을 계산했더니 요 놈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괄호치고 요 놈이 왔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지금부터 이제 이거 이거 계산하는 건 쉽잖아. 그죠? 동영으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3x-5 마이너스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분배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계산 3x랑 6x랑 더하면 얼마? 9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7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시계값은 시계값이 아니네. 간단히 한 거네. 간단히 한 것은 9x 마이너스 7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응?
모르면 이렇게 직접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한번 봅시다.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1차식 A, B에 대해서 A와 B의 합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의 합을 간단히 할게요. A에서 2x 플러스 1을 더하면 4x 마이너스 3이다. 그대로 적는 거예요. 뭐라고? A에서 얼마? 2x 플러스 1. 한 덩어리로 나오죠. 한 덩어리일 때는 반드시 괄호 치세요. 반드시. 그럼 여러분들 실수를 안 합니다. 더해서 이게 4x 마이너스 3. 다음 B에서 얼마를? x 마이너스 5를 빼면 뭐였어요? 괄호했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괄호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누구라고? A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A와 B의 합을 구하여라. A 찾고 여기 넣어서 정리를 하란 얘기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형태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해서 1번식을 가지고 먼저 A 찾을게요. 자, 1번식부터 해서 A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A는 2x 플러스 1이 괄호로 쳐져 있고 이것이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면 뭐가 돼요? 더하기는 빼기. 그죠? 더하기는 빼기로 바뀝니다. 4x 마이너스 3 빼기 2x 플러스 1이에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2항 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미 뭐 초등학교 때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했잖아.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계산할게요.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분배한 거예요. 이해되지요? 계산을 해서 정리합시다. 동류한끼리 2x 동류한끼리 마이너스 4.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에서 잠깐만. 얘 2항 그죠? 반대로 간다. 더하기는 빼기로 가니까 바로 나오네. B는 A가 얼마? 2x-4야. A가 2x-4야. 네가 이사 왔어. 더하기 괄호치고 x-5 플러스일 때는 괄호치는 의미가 없으므로 지워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하나 둘 동류항 3x 하나 둘 동류항 마이너스 9 됐죠? A가 나왔고요. B가 나왔고요.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 A 플러스 B를 더해 줍시다. 하나 둘 더할 거예요. 그대로 적자 2x-4 플러스 3x-9 덩어리니까 괄호를 쳐야 돼. 근데 덧셈이니까 그냥 바로 적었습니다. 동류항에 의해서 5x, 동류항에 의해서 마이너스 13, 5x 마이너스 13으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괜찮니?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이와 같은 형태 잘 볼게요. 자, 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생긴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에서 여기는 6, 8이고요. 다음 여기는 3x 그리고 여기는 7로 그리고 여기는 4만큼 여기는 x만큼 나와서 연결을 시켜서 생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뭐 있습니까? 먼저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평행사변형 밑변 곱하기 높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무슨 도형? 이렇게 얘기한 도형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어떻게 구할 거냐? 공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 여러분들이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하나 주고 엄마한테 하나 주고 아빠한테 하나 주고 동생한테 하나 줬어요. 내 땅은 얼만큼입니까? 어떻게 하자고? 큰 땅에서 요거를 빼서 넓이를 구하자는 거예요.
다소 복잡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목표 세울게. 큰 직사각형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넓이를 뺄 거야. 그래서 길이 한번 정해 봅시다. 6, 8, 3x 7 나왔고 여기는 4입니다. 이 길이는. 잘 보세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 4니까 여기는 10. 됐죠? 요 길이는요. 하나, 둘 더하면 3x 플러스 7. 여기 x. 하나, 둘 더해서 맞죠? 요 길이 우리 모르니까 네모를 한번 해볼까? 네모랑 x랑 더하면 3x 플러스 7이고요. 너 반대로 이사를 가면 네모는 3x 더하기 7 플러스 7에서 이거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x죠?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x 플러스 7이에요. 이 길이가 2x 플러스 7이 됩니다. 됐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합니다. 큰 사각형부터 하자. 큰 사각형,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 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에서 뺍시다. 요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다음 또 뺍니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4. 다음 얘 뺍니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10. 얘 뺍니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2x 플러스 7로 정리. 가로 쳐야 돼요. 맞습니까? 한 덩어리니까 가로 쳐서 정리를 합시다. 이제 분배법칙으로 정리할게.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 분배법칙. 14랑 3이랑 곱하면 얼마? 42x. 다음 14랑 7이랑 곱하면 얼마? 98. 다음 얘 계산하면 약분합니다. 1, 3. 3, 3은 9. 마이너스 9x. 다음 2랑 4랑 약분. 7이 14. 다음 2분의 1과 5, 2분의 1과 10에서 약분해서 5 곱하기 x, 5x. 다음 얘랑 먼저 약분하면 4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분배할 거예요. 마이너스 4를 여기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8로 정리가 되었어요. 동료끼리 계산하자. 42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x. 자, 둘이 빼면 얼마? 33x죠. 33에서 얘를 빼면 28x죠. 28x에서 얘를 빼면 20x. 20x. 상수항 98에서 14를 빼면 84죠. 84에서 28을 빼면 56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56으로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78페이지에 예제 1번이죠. 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예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유제 1번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자, 유제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A, B, C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고 A는 4, B는 3, C는 5일 때 건널비를 구하여라. 자, 얘는 직육면체고요.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 어떻게 구합니까?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뭐예요? 각각의 면의 넓이를 전부 다 구한다? 맞니? 하나 둘 같고 하나 둘 같고 하나 앞 뒤가 같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넓이를 계산하자. 맞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1단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ABC를 사용해서 직육면체. ABC를 이용해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부터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한다고?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몇 개? 2개. 맞죠? 다음 B 곱하기 C도 2개. 또 C 곱하기 A도
두 개가 되어서 건널비 S라 좀 적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문제에서는 이제 A가 얼마? 4.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A는 4며 B는 3이고요. C가 5일 때를 계산하세요. 쉽죠?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게? 2 곱하기가 숨었습니다. 맞아요. 요거 사이에 곱하기가 숨었지요? 예,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가 숨었어요. 예, 2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가 숨었어. 끝났네요. 2, 4, 8, 3이 24 더하기 2, 3은 6, 5, 30 더하기 2, 5, 10 곱하기 4는 40. 따라서 정리합시다. 54 얘랑 더하면은 94로 정리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정리만 해서 나타내면 되고요. 공식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위 적어야 되겠네, 그죠? 건널비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정리됩니다. 됐죠? 다음 2번입니다. 이번에는 예제 2번 갈게요. 예제 2번, 유제 2번 말고 예제 2번 보세요. 예제 2번. 앞에서 우리가 푼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 2분의 3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계산 가능하지요? 어떻게 하라고요? 통분해서 정리합니다. 6분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3을 곱했으니까 분자도 3 곱할 때 괄호치고 정리를 해서 풀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안 틀린다 그랬어. 마찬가지 2를 곱했죠. 여기도 2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6분의 9x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자. 동면끼리 9x에서 2x 빼면 7x, 3에서 4를 더하면 7로 정리. 따라서 얘는 각각의 분모를 가지라고 했으니 이렇게 얼마? 6분의 7x 플러스 6분의 7로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하라고 했냐면 x의 개수를 a 상수항을 b라고 한다 그랬어. 맞죠?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하래. 6분의 7과 6분의 7을 더하면 분모는 그대로고요. 분자끼리 더할 거고 2로 약분하면 3분의 7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아까 전에 우리 3개짜리 했고 지금 2개짜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분해서 괄호치고 정리를 해주라. 그러면 틀리지 않고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79페이지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떤 식에서 2x-4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5x-7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여라. 뭐라고? 어떤 식? A에서 얼마? 2x-4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대. 뭐 했어요? 가로치죠. 그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이랬더니 5x-7이 되었다. 바르게 구해주세요. 바르게. A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죠. A는 이렇게 나온 애가 반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더하기는 빼기로 넘어갈 거예요. 먼저 원래 있던 A에다가 자 그대로 갑니다. 빼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괄호까지 그대로 똑같이 가면 돼. 그죠? 이게 바르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A부터 다시 찾아봅시다. 5x-7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동면끼리 계산을 해서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첫 단계 A를 찾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는 바르게 계산을 해야 돼. 끝까지 해서 바르게 계산합시다. A 얼마? 3x 플러스 3 3x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를? 2x-4를 빼주세요. 이렇게. 뭐라고? 괄호 쳐야 된다고요. 괄호 안 치면 틀립니다. 알겠죠? 한 덩어리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괄호를 쳐서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괄호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따라서 정리를 하면은 얼마? x 얼마? 플러스 1로 바르게 계산한 값은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오답 노트까지 하면 오늘 할 내용은 끝이고요. 반드시 시간 안에 보내세요. 알겠죠? 4번입니다. 4번. 다음 그림은 한 변에 같은 개수의 바둑돌을 나열하여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1번. 한 변에 n개의 바둑돌이 있는 정사각형의 바둑돌의 총 개수를 n을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 몇 개 있어요? 4개. 그 다음은 살려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몇 개? 12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전체 개수 이제 구할 수 있겠는데? 잠깐만. 쉬운데? 맞죠? 자, 1번부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잘 보세요. 한 변에 n개의 바둑돌이 있는 정사각형의 바둑돌의 총 개수를 n을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한 변의 길이가 얘는 몇 개입니까? 처음에 잘 봐. 하나, 둘, 셋, 넷. 한 변에 몇 개예요? 2개. 맞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한 변에 3개가 있었습니다. 맞니? 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있었고요. 특징을 이제 파악하라는 거야. 뭡니까? 얘는 몇 개?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일 대 각각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지?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를 했더니 이거 얘 2배. 얘는 2배 안 되네. 이거는 3배. 안 되네. 이런 규칙이 아니야. 맞죠? 어떻게 찾으라고? 잘 보세요. 4씩 계속 늘어납니다. 맞죠? 4씩 늘어나요. 4씩 늘어나요. 그치?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수열이라고 배우는 거고요. 지금 형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형태는 4개. 자, 변의 길이가 4개. 둘 곱하면 얼마예요? 4개. 맞지? 여기다가 2. 잠깐만. 여기다 2를 곱해봅시다. 그리고 4를 빼자. 얼마 나왔어? 4. 다음. 얘는요. 8입니다. 얼마? 4 곱하기 하나, 둘, 셋, 4개의 변이죠. 변 4개에다가 3을 곱했고 4개를 빼면 되네. 왜? 하나, 둘, 셋, 4개가 어떻게 됐어? 중복됐으니까. 마찬가지 형태죠. 하나, 둘, 셋, 4개의 변이니까 한 변에 4개가 와서 4 곱하기 4고요. 중복되는 게 4개니까 4개를 빼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예요? 12.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한 변에 하나, 둘, 셋, 4개죠. 그치? 다음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어떻게 계산해? 변 4개고요. 5개씩 올 거고 겹치는 게 4개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규칙 보세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는 똑같고 4 뺀 것도 똑같으며 얘가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n,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5입니다. 그럼 n번째는 얼마겠어요? n번째는 얼마겠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2고요. 두 번째는 3이고요. 세 번째는 4고요. 네 번째는 5입니다. 1 더해졌잖아. 이게 n번째면은 n 더하기 1이에요. 즉 얼마?
4개의 기퉁이에 n-1개만큼 오면 이게 4를 빼서 정리를 해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해되니?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4, 네 번째는 5, n번째는 n 플러스 1만큼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타냈고요. 이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전체를 해버리네 선생님이. 맞죠? 자, 우리 1번에 해당하는 것은 요걸 물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개 있고 변이 4개 있고 n 플러스 1개만큼 올 거니까 요걸 계산하라고 했는 게 1번이고요. 그지? 1번. 잠시만. 이 사람이 너무 답을 정확하게 구해버렸네. 잠깐만 다시 요걸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걸 계산해서 정리하면 얘는 얼마? 4n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죠? 이게 뭐라고? 여기는 4, 8, 11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 우리 책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 변에 n개의 바둑돌 거꾸로 얘기를 했네.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4 곱하기 n-1로 몇 개 차이가 나느냐? 한 개 더 빠집니다. 한 개 더 빠집니다. 한 개 더 빠집니다. 이걸 적으란 거예요. 그치? 4n-4로 정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한 변에 12개의 바둑돌이 있습니다. 12개의 바둑돌이 있어. 그치?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12개가 있대. 맞니? 그럼 n에다가 12를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4n 4 곱하기 10이죠.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얼마? 44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혼자 하니까 이게 확실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되는 건 다음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일단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위에서 저기 있는 개체를 잡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서 나타낼 거고 이게 고등학교 가서 수열이라는 놈으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반응을 좀 올려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면 다음에 풀이할 테니까 일단 최대한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1차 방정식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고 풀이를 들었고 그리고 틀린 문제 오답 노트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